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산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고을에서도 으뜸가는 기와집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 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젊은 서씨 부인 홀로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몇 해 전 야심차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남편에게서는 기러기 편지 한 장 오지 않았고 꽃다운 스물 남짓의 부인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 모라는 해마다 붉게 피었건만 마님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낮에는 하녀들과 함께 길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애써 무료함을 달랬지만 밤이 되어 모두 물러가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으면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눈물로 베갯니들 적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남편을 그리다 어느덧 눈물 짓는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이 넓은 집에는 윤복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하고도 대여섯쯤 되었을까요? 과묵했지만 눈빛이 깊고 몸이 황소처럼 단단한 사내였지요. 그는 이 집에서 나고 자랐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외양간을 치우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질녘까지 나무찜을 지고 밭을 가는 고된 삶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검게 그을린 얼굴 위 깊은 눈동자는 종종 안채의 마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의 고운 옆모습, 차를 따를 때 살짝 드러나는 흰 손목, 바람에 옷고름이 날릴 때 언뜻 보이는 목덜미의 선. 그런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젊은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뜨겁고 위험한 욕망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타는 듯한 갈증으로 애간장을 태우곤 했지요. 아, 마님께서는 어찌 저리 고우실까? 허나 나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이지. 어느 날은 마님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복은 괜스레 마님 주변의 잡초를 뽑는 척하며 그 곁을 맴돌았습니다. 꽃에 물을 주려 몸을 숙인 마님의 속적삼 사이로 언뜻 드러난 하얀 속살에 윤복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윤복아, 그쪽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헛간 지붕이나 좀 살펴보거라. 비가 새는 듯하더구나. 아,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날이 저무는데 어서 할 일하고 내 처소로 가 쉬거라. 예, 마님. 마님은 윤복의 그런 시선과 행동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충직함과 연민 속에는 사내로서의 뜨거운 욕망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마님은 그럴수록 더욱 예를 갖추고 거리를 두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부덕을 지켜야 하는 아내로서 또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윤복의 마음이 고맙고 애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한편 마을에 조영감이라는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50줄은 넘어 보이는 희끗한 수염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그는 호시탐탐서시 부인의 재산과 미모를 노리고 있었죠.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젊고 아리따운 서씨 부인을 보자 또다시 음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라는 것을 약점 삼아 어떻게든 제 소나귀에 넣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조영감의 악랄함을 잘 알기에 그가 서씨 부인의 집을 드나들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윤복이 마당 한쪽에서 낫을 갈고 있는데 요란한 기침 소리와 함께 조영감이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섰습니다. 마님 계시오? 이조 영감이 문안드리러 왔소이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곧장 안채 마루를 거쳐 부인이 술을 놓고 있는 방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에 놀란 마님이 황급히 일어섰을 때는 이미 조 영감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허허, 마님. 그간 강령하셨소. 내가 마님 걱정이 되어 이리 와보았소이다. 영감님, 어인일로 미리 기별도 없이 기별은 무슨, 다 이웃간의 정 아니겠소? 듣자 하니 집안에 손볼 곳이 많다던데 어디 내가 좀 둘러봐야 하지 않겠소? 산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두 군데랴. 염려는 감사하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청하겠습니다. 마님도 참 너무 어려워 마시오. 이 조 영감이 누구요?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영감님, 제발 무례를 멈추십시오. 어찌 이러십니까? 마님도 참 내외하기는 남편 양반도 없는 터에 이 조 영감이라도 의지해야 하지 않겠소? 내 마님을 아껴드린다는데 왜 이리 뿌리치기만 하시오? 응.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복이 쏜살같이 달려와 마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영감님, 어서 마님께 예를 갖추고 물러나시지요. 내 이놈. 머슴 주제에 감히 하늘 같은 양반에게 대들어. 내 놈이 오늘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마님께 손끝 하나라도 더 대시면 소인도 참지 않겠습니다. 즉, 일꾼놈 눈빛하고는 알겠소이다. 허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내 기꺼이 마님을 위해서라면. 비록 신부는 미천했으나 윤복의 기세는 조 영감을 압도했습니다. 조 영감은 분한 듯 얼굴이 벌개졌지만 도끼를 품은 눈으로 윤복을 쏘아보고는 일단 물러섰습니다. 흥. 두고 보자. 내 놈이나 저 고고한 마님이나 내 언젠가 반드시. 쯧. 조 영감이 사라진 후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보가, 내가 있어 다행이다만 저 영감 때문에 내게 해코지라도 갈까 심히 걱정되는구나. 마님, 소인은 괜찮습니다. 허나 영감의 눈빛이 심상치 않으니 부디 문단속을 잘하시고 밤에는 홀로 계시지 마십시오. 제가 밤새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복은 잠을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조 영감이 밤중에 다시 찾아와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는 밤새 마님의 방문 앞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님을 지켰습니다. 마님은 창호지 너머로 느껴지는 윤복의 든든한 기척에 안도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충직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밤이 지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느껴지는 윤복의 기척은 이제 마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미안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보가, 거기 있느냐? 밤이 깊었다. 어서 들어가 쉬거라. 마님, 염려 마십시오. 소인이 마님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소임입니다.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 내 충심은 고맙다만 너 또한 몸을 아껴야지. 마님께서 안전하시면 소인은 괜찮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윤복의 변함없는 충심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연정에 마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조 영감에 대한 공포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외로움 속에서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윤복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교교하던 어느 여름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의 빗장을 아주 살짝 윤복만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만 열어두었습니다. 그것은 험한 세상 속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에게 건네는 무언의 신호이자 위태로운 허락이었습니다. 어쩌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초대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마님의 방문 앞에 선 윤복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마님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지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마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 문턱을 오늘 밤은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향과 함께 마님의 채취가 감돌았고 달빛 아래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누워 잠든 듯한 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요히 감은 눈, 살포시 오르내리는 어깨. 하지만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은 그녀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마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년간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터질 듯한 연모의 정.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마님의 어깨 위에 아주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입술 사이로 가녀린 숨결 같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 어떤 거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한 혹은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과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왔습니다. 윤복은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님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네, 이럴 줄 알면서도. 마님, 제 평생 마님 한 분만을, 이 목숨 다 바쳐 마님을. 나를 원망치 않겠느냐? 훗날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마님. 오직 마님을 연모하는 마음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윤복은 마님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두려움도 모두 잊은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빛만이 그 위태롭고 애틋한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 술에 취한 조 영감이 앙심을 품고 또다시 행패를 부리러 온 것입니다.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채를 향해 고함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계시오. 이조 영감이 왔는데 어찌 나와 보지도 않소. 방문 앞에서 뒤엉킨 신발 두 켤레를 발견한 조 영감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방문을 거칠게 박차고 열어젖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천하의 잡것들이. 방 안에는 황급히 몸을 가리려는 서씨 부인과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선 윤복이 있었습니다. 허허.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 인연, 밤마다 머슴 놈을 품고 있었겠다. 이 더러운 것들. 감히 양반 가문에 먹칠을 해. 윤복이 내 이놈. 내 놈은 1000번 죽어도 마땅하다. 영감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님께 죄를 돌리지 마시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내 놈의 그 추악한 죄를 사또께 고하여 내 놈을 옥에 보낼 것이다. 마님, 이 꼴을 보니 남편 기다릴 필요도 없겠구려. 차라리 나에게로 오는 것이 어떠시오? 허허. 더러운 입 닥치시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가라면 나가지. 하지만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다음 날 새벽, 조 영감은 관아로 달려가 사또에게 윤복을 파렴치 안으로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이 고을에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다니요. 걔가 간밤에 서씨 부인 댁에 잠시 들렀더니 글쎄 그 집 머슴 윤복이라는 놈이 힘없는 과부 마님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걔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또. 못이라. 그 윤복이라는 자가 그토록 담대한 놈이었단 말이냐? 조 영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로다. 사또. 어서 군사를 보내 저놈을 잡아들여 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을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포도청군과는 듣거라.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서씨 집으로 가 머슴 윤복을 잡아오라. 만약 저항하거든 형틀에 묶어서라도 끌고 오도록 하라. 예, 사또. 분부 받들겠습니다.
사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서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 윤복이 사또의 명이시다. 내가 감히 마님을 넘본 죄로 체포하니 썩 오라를 받으라. 아니오. 나는 결백하오. 이것은 조영감의 모함이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시오. 시끄럽다. 내 놈의 말은 관아에 가서 하랬다. 얌전히 따라오지 못할까? 안 됩니다. 윤복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놓아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물러서시오. 공무 집행 중이오. 윤복이 억울하게 끌려가자 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윤복을 구하고 조 영감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그녀는 이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작은 장부와 일기장을 꺼내 들고 결연한 발걸음으로 관아를 향했습니다. 사또 앞에 엎드린 서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또, 이 서러운 여인의 말씀을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옥에 갇힌 윤복이는 하늘에 맹세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저를 묵묵히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진정 죄를 지은 자는 윤복이가 아니라 바로 저 파렴치한 조 영감입니다. 마님, 조용히 하시오. 이미 조 영감의 고변이 있었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어찌 죄가 없다 단언하시오. 사또, 조 영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와 제 남편이 남긴 재산을 탐내왔습니다. 제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난 후 마치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한 벼루와 그림들을 잠시 구경하겠다며 가져가서는 여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옥토를 돌봐준다는 구실로 수년간 멋대로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단 한 푼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증자가 되는 장부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또, 조 영감은 밤낮 없이 저를 찾아와 온갖 감언이설로 희롱하고 제가 말을 듣지 않자 돌아오지 않는 제 남편을 거론하며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할 것이냐, 내 힘이면 내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저를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윤복이는 그런 조 영감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려 했을 뿐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 서씨 부인의 절절하고 구체적인 증언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조 영감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조 영감, 어찌 된 일인가? 마님의 말이 모두 사실인가? 저 장부와 보물들은 어찌 된 것이며 마님을 겁박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바른 대로 고하라. 아니, 사또. 저것은 다 전연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님을 딱하게 여겨 돌봐준 것인데 은혜도 모르는. 바로 그때 관아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용기에 힘을 얻은 것이지요. 그들은 저마다 조 영감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저 영감이 제 딸의 방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막다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흉년에 쌀 한 섬을 빌리고 10섬으로 갚으라 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희 집 우물에 몰래 독을 풀어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영감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조 영감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조 아무개. 내 놈의 죄악이 이루 헤아릴 수 없구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리도 흉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놈의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나. 우선 내 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평생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형틀에 묶고 매우 쳐라. 그리고 머슴 윤복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즉시 방면토록 하라. 탐욕스러운 조 영감이 마침내 벌을 받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서씨 부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윤복은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밝은 얼굴로 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저 같은 놈을 위해 일이 애쓰셨습니까?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지켜주었듯 나도 너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더냐. 마님, 이 윤복이 평생 마님의 곁에서 마님을 지켜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해도 나도 그러하마. 윤보가, 이제 남은 생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자꾸나. 신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마님과 머슴 윤복이.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핏빛처럼 붉은 달 아래 위태롭게 피어났지만 마침내 굳건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은 마님과 머슴 윤복이의 이야기.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진심은 통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